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이재명 정부 개정상법 대응 전략에 대해서 발표할 강성욱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한 건 사실 농담이었고요. 하지만 요 주제는 다른 법무법인들은 하루를 통으로 잡아가지고 하잖아요. 하루 종일 하는 주제인데 오늘 저한테 25분 정도가 있어서 핵심 내용과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뭐를 준비해야 되냐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여기 제 이메일하고 그 번호가 있는데 오늘 강의 내용 끝나시고 궁금한 거나 뭐 추가로 질문하실 거나 그런 게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처음부터 개정 상법에 관한 내용을 그냥 한 번에 표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우선 개관을 해보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었다는 내용들이 제일 많이 나오죠.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요거는 심지어 공포일 즉시 시행입니다. 그래서 당장 7월 22일이었으니까 지금 현행법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업무가 들어오면 갑자기 이제 변호사들은 검토를 하게 되는 기준이 하나 더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해야 돼. 새로 이제 모든 검토 기준에서 기업 법무를 할 때 기업들이 그 전과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요거는 의식적으로 그 판단의 검토에 관한 기준이 하나 더 생겨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들은. 그리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뒤에는 이제 감사위원 선임 시 소위 말하는 3% 룰이라고 하는데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독립이사 예전에는 사회이사라고 했는데 이제 독립이사로 명칭만 이름만 바뀌었어요. 요거는 독립이사라는 내용은 새로 신설된 제도가 아니라 근데 바뀐 거는 선임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4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주주총회가 도입이 됐고 요거는 해당되는 상장사들은 요때 시행일까지 준비를 완료를 해서 시행을 딱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앞으로 닥친 문제입니다. 그 물리적인 시스템적인 그런 준비를 완료를 하셔야 된다는 게. 그리고 요게 이제 개정상법 통과된 거고 며칠 전에 더 센 상법 개정안이라 그래가지고 통과된 내용 2개가 있는데 그것도 뒤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에 대한 주주 충실 의무인데 요 밑에 게 예전 규정입니다. 상법 예전에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법문이 회사에서 주주를 위하여가 추가됐고 주주를 위해서 충실하게 일해라. 그리고 이 양이 신설돼서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된다라고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제도 도입에 대한 파급 효과인데 사실 가장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이제 주목이 되는 거는 배임죄죠.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 이제 주주가 이사에 대해서 배임죄 개별 이사에 대해서 배임죄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기사가 많은데 그거는 사실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 법리에 비춰보면 그렇게 이제 이사가 개별 주주에 대해서 배임죄의 책임을 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사실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요 이사의 책임, 요 총주주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게 되게 기존 이사의 충실 의무와 똑같이 되게 추상적인 원칙의 하나에 해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의 충실 의무나 이런 선관주의 의무 이런 것도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의무가 상법상 책임의 발생 근거이지 구체적인 청구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상법 399조에 의해서 요건을 다 갖추어야지만 이사의 책임이 발생하는 거고, 상법 401조에서 이사가 법령 정관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을 해서 손해를 발생하면 제3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했을 때 그 요건을 다 그런 규정이 있어야지만 책임을 지는 것이지, 요 문헌 자체가 이사의 책임을 창설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배임죄도 요 상법 382조 요건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사무처리자, 위임관계에서 회사의 사무처리자에 해당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 총주주의 이익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 주주의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사는 회사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임관계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심지어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라고 되어 있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 개별 관계에서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판례가 사무처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위임, 계약의 전형적인 본질상 내용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이사가 그 주주들의 구체적인 재산을 보호할 의무는 사실은 도출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많지만은 이 조항이 이사의 배임죄를 확대한다라는 주장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배임죄 이런 것들이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그냥 누구한테 손해를 입혀가지고 하면은 논의되고 그런 게 아니라 각각의 요건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많이 쪼개져가지고 하나하나 입증이 필요하고 하나라도 탈락되면은 성립하지 사실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는 별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의 문제는 여기 한마디로 제일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서울대 정준혁 교수님의 말인데, 개정상법의 가장 큰 메시지는 이사들이 어떠한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하든지 간에 있어 주주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검토하는 과정을 반드시 수반해야 된다라는 게 이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전에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거치지 않고 주주의 책임이 문제되는 자본거래, 저희 경상거래는 매출액단에서 비용 빼고 영업이익 나오는 그게 경상거래라고 한다면, 자본거래는 회사와 주주들 간의 거래에서 자본 변동을 일으키는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하는데, 이 자본거래에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인가를 반드시 검토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게 실질적인 사실은 기업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나 내부 규정이나 그런 것을 거치거나 마련해 놓거나, 그러한 것들이 그 파생되는 모든 배임이라든지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그런 것에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논의되는 내용이 다 이런 것들이죠. 자회사 물적 분할 후 상장, 이른바 쪼개기 상장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합병 비율 산정, 그다음에 구체적인 특정에 대한 유상증자, 자사주 처분, 그리고 소수주주 빼내는 그 거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주주와 주주 간의 이익이 충돌하면 내가 지금 하려는 이 거래 구조나 거래 조건들이 누구의 어떤 특정한 주주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가를 그냥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추상적일까 봐 제가 예를 하나를 들면, 합병을 한다 그러면 합병이 회사 및 주주 전체에 유익한가, 그리고 내가 선택한 합병 시기가 정당한가,
합병 시기에 따라서 소수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합병 시기고, 그 다음에 유사한 다른 효과를 내는 다른 거래 구조는 없는가? 그리고 법에서 산식을 정해두고 있는데 자본시장법에서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범위를 두고 있어요. 합병 비율 산정할 때 거기서 가격 범위 내 협상 가능한 적정한 합병 비율은 무엇이었는가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한 검토 과정이나 내부 의사결정 절차가 충실하게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금으로서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를 마련해 놓는 게 각종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경영상에 대해서 이사회나 감사위원회에서 지금과 같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사회의 의사록 만드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논의가 충분히 되었고 이거를 기록화하고 문서화한다라는 것이거나 얼마 전에 어떤 상장사는 조금 과도한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은 본인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법무법인 이외에 3-4군데를 더 의견을 종합적으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서 쫙 받아가지고 취합해서 결정한다라는 프로세스를 가진 데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뭐 그런 거 절차를 내부적으로 판단 근거를 최대한 충실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절차를 마련해 둘 수도 있고. 요거는 너무 많이 이야기가 돼서 이번 개정 상법의 핵심을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소수주주 보호와 이사회 기능의 실질화, 딱 요 두 마디로 모든 제도가 다 설명이 되는데, 그렇게 친다 그러면 이 주주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 주주는 요 조항을 갖고 상법상 인정되는 각종 가처분이라든지 논리 구성을 할 여지가 많아졌어요. 변호사들의 역할도 그만큼 확대된 것이고, 각종 주주가 회사에 제기할 수 있는 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기반 논리가 마련된 게 바로 주주 충실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청구권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너무 많아져서 그 전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거나 뭐 반대 주주의 권익을 설득하거나 권익 보호 절차를 마련하거나 뭐 그러한 점이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는 같이 논의되는데 경영 판단 원칙이나 이거 명문으로 도입하겠다 아니면 상법상 특별 배임죄는 이건 폐지하겠다, 요거 논의가 같이 되고 있는데 요것도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 판단의 원칙은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법리인데, 요 경영 판단의 원칙에 따른 판례 기준이 요 주주 충실 의무 이익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경영 판단의 원칙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거래를 이사가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손해가 결과적으로 났어도 배임죄의 고의가 있지 않았다. 왜? 내가 수집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자료를 모두 다 수집했고, 이사회에서 합리적인 통상적인 의사라면 할 만한 정당한 경영상의 결정, 꼼꼼한 검토를 거쳐서 검토를 했고, 뭐 이러한 요건들을 거치면 고의가 없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주주들이 주주 충실 의무를 근거로 어떠한 청구를 했을 때도 사실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일 것 같거든요. 지금 판례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어쨌든 요거 명문화 규정이 논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 꼭지만으로도 몇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 선임 해임 시 3%룰인데, 발행 주식 총수 3%에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등등 이 사람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한다. 그래서 사외이사나 사내이사 여부를 불문하고, 예전에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두 구분을 짓지 않고 3%를 초과하는 부분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감사위원 선임 3% 룰은 소수주주가 추천하는 사람들이나 행동주의 펀드가
그 비사이드 코리아랑 액트라고 하죠. 요거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이고 활동이 많은데, 액트가 주주 행동주의 플랫폼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액트가 모든 안건이 다, 거의 대부분의 안건이 감사위원으로 자기네들 소수주주가 선임하는 감사위원 투입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3% 룰을 활용해서. 근데 여기서는 사회이사나 사내이사를 불문하고 이제는 최대주주랑 특수관계인 다 합쳐서 한 명으로 봐서 3% 넘으면은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한데, 감사위원은 주주는 뭐 경영권 분쟁이 나거나 해서 자료를 까보려면은 주주 열람등사 청구권 뭐 3% 모아가지고 해야 되고 절차가 복잡하고 많아요. 근데 감사는 직무감사, 영업보고, 재산상태조사, 이사회 출석권, 그 회사의 내부자로서 회사의 경영자료를 내부자처럼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사람인데, 주주 행동주의로 선임된 대표자가 감사위원으로 들어온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회사 경영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감시자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고, 요거는 참고로 아시면 좋은데, 최대 주주라고 해서 2대 주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2대 주주한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대 주주가 선임하는 감사위원이 선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대 주주와 회사와의 관계를 조금 고려를 해봐가지고 주의할 점인 거고, 그래서 정관의 감사위원회 위원회 자격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또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요 의결 정족수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이거 3%를 적용되는 대상 때문에 감사위원 선임 못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선임 못하면은 법에는 관리 종목 지정되고 과태료 5천만 원 뭐 부과되고 그렇게 되는데, 관리 종목 지정에는 엄청나게 많은 예외가 있어서 잘 지정이 안 되고, 과태료도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부과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요거 의결 정족수 지금도 미충족돼서 선임이 문제되는 기업이 많은데,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립이사 명칭 변경 및 비율 확대는 독립이사는 사내이사였는데 명칭만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사회이사가 기존 상장회사라고 한다면은 상법에 이미 결정 요건이 굉장히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죠. 잘 아시겠지만은 그 회사 및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총수가 3분의 1 이상으로 상향이 됐고, 그다음에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저희가 보통 대규모 상장회사라고 하는데 여기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개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어떠한 게 제 생각에는 가장 큰 문제이냐 하면, 사회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판례 법리는 계속 2023년 뭐 판례 대표적인 것도 있고 나와 있었어요. 말인즉슨 예전에는 예전엔 또 아니고 사실 지금 대부분의 사회이사들도 그렇지만 거수기 역할이었어요. 왜? 뭐 반대하는 사람이 반대하면 난리 납니다. 사실은 사회이사가 절대 반대하는 저희 법인 변호사님 감사하시다가 이거는 살펴보시고 안 되겠다 해서 반대했다가 상장회사가 뒤집어진 사례가 있었는데, 어쨌든 사회이사가 누가 반대를 해요. 거수기지 안건에 대해서. 근데 문제가 된 사례에서 이사나 이사의 책임을 논할 때 사회이사의 개인나 감사의 책임을 확대하는 판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판례를 보고서도 사회이사는 이제 임무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법에 정해진 대로 사회이사의 역할을 이사회의 감시 감독 기능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독립이사 명칭도 바뀌어. 내가 이제는 독립이사래. 뭔가 독립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같이 앉아 있는데 수도 많아. 사회이사도 엄청나게 많아요. 나 말고도. 그리고 그렇게 내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들이 뭐 어떠한 이러한 독립이사로서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이사회 내부 집단으로서 다 같이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분위기의 변화가 이 제도의 효과는 가장 커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독립이사, 사회이사가
경영상 감시 감독을 하는 실질적인 주체로서 변한다는 그 제도적인 아니면 그분들 각자 자격의 인식이 바뀐다라는 게 사실은 요 제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제도의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이사들 나중에 하시면은 요거는 제 생각인데 요거는 사회이사분들에 대해서 주주 충실 의무 이행했다 이런 것은 판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떠한 추상적으로 회사가 그러한 규범적인 판단 주주 충실 의무를 이 정도면 다 했겠는데 라는 시스템을 갖췄거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거나 그런 거를 분명히 판단 기준으로 볼 거예요. 어떠한 사안이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사회이사들이 이 안건을 독립이사들이 이 안건을 전부 다 살펴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었고 그게 반영이 되었고 등등등 이러한 것들이 기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주평등, 주주충실 의무 관점에서도 저는 영향력이 상호간에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전자주주총회 제도인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병행식 전자주주총회인데 반드시 개최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비하시는 게 문제고 이거 어느 한 가지 방식에서만 출석한 것으로 보고 이거는 전자주주총회로 출석하면은 출석한 것으로 봐서 요거는 운영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냥 요거는 살펴보시면 알아요. 주주가 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를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된다라. 그래서 그러면은 적정하게 운영해야 된다 말 한마디만 해놓으면 할 일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할 일이 많아지는 것을 준비하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 넘어가면 현장 대체형이 아니라 저희는 현장 병행형이고 참가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참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형이에요. 그래서 현장 병행해서 출석할 수 있고 당연히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지금 아무도 주주라 그래서 3개월에 정기주주총회 가고 그런 주주는 극소수인데 주주행동주의 플랫폼 아까 말씀드린 액트라든지 비사이드 코리아랑 결합을 해서 의결 안건에 대해서 이들이 소수 주주들이 어떠한 안건에 대한 아젠다를 동일한 방향을 가진 집단으로 모일 환경이 구축이 됐다. 이거예요. 전자주주총회는 사실은. 저는 저보고도 전자주주총회로 참석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안건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옳은 안건을. 그래서 이 주주행동주의 플랫폼과 결합해서 그렇게 될 경우가 많고 그렇게 치면은 전자라고 한다면은 통신 돌발 상황 발생. 그러니까 그 시스템적인 것을 전부 다 구축을 해내겠죠. 이게 시행령을 뭐 살펴봐야 되겠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돌발 상황 발생들에 대해서 요즘 주주총회 하시면은 시나리오 다 만들어 두시잖아요. 전부 다 마련되어 있거나 대본이나 뭐 그런 게 있는데 시나리오나 대응 매뉴얼이나 이런 게 다 있어야 되고 이사회 규정이나 회사 내부 의사결정과 관련된 규정들이 다 마련이 되어야 되고 데이터 관리 체계 그리고 전자로 하실 거면은 만약에 개인정보 수집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요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핵심은 절차 진행을 포함해서 당연히 주주총회의 운영의 안정성, 시스템적인 안정성 포함해서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전자주주총회가 확대된다 그러면은 참석하는 주주가 많아지고 그렇게 친다 그러면은 절차적인 하자의 문제를 제기할 주주가 많아지고 그 장소에서의 의견 제시나 돌발 상황이나 이런 것을 문제를 삼는다거나 그러한 일들이 많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요 관점에서의 사전 준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주주총회 운영 규정이라든지 요 전자주주총회를 반드시 해야 되는 회사는 요거를 감안해서 만들어 두시면 좋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센 개정 3법안이어서 며칠 전에 본회의 통과됐는데 집중투표제가 이제 의무화됐죠. 정관으로 요거 예전에 자산총액과
상관없이 3% 상장에서 3% 가졌거나 일정한 자산 총액 이상인 회사는 3%나 1% 주주의 청구로서 집중 투표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 회사들 전부 다 집중 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 회사는 정관으로 집중 투표제를 아예 배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대응 방안은 뭐 많이 논의되는 것들이 있는데 뭐 이사 시차 임기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소액 주주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그냥 제가 모든 회사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3% 룰과 이번에 개정된 요 감사위원 분리선임 관련된 거를 다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그 감사나 감사위원회 설치할 수 있는데 최대 주주만 특수관계인 다 포함해서 1인으로 봐서 3%까지밖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감사위원 중에서 원래는 1인 이상 분리선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분리선임은 이미 하신 회사는 다 아시겠지만은 이사 분리선임이 아니라 별도선임이라 그러면 이사를 먼저 선출하고 이사를 감사위원회로 선출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사 선임에 관해서 3%나 이런 게 적용받지 않으면은 무용지물이죠. 어차피 그렇게 뽑은 이사는 대주주가 원하는 이사일 테니까. 그래서 한 명 이상을 분리선임을 뭐냐? 애당초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감사위원으로 애당초 정해진 사람이어서 거기 그 한 사람은 요 룰에 3% 룰에 적용을 받죠. 근데 이거를 이제 2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상장회사들 감사위원회 두면은 3분으로 두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세 분으로 두신다 그러면은 2인이에요. 그러면은 3분의 2예요. 감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2인 이상이 무조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요 감사위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사의 편이 아닌 사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고, 그 사람 내 관계를 경영진 내부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고, 뭐 이러한 것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남았고, 그런데 Q&A 시간이나 아니면은 추가로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별도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